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학기기에 대해서 정리했었어요. 자, 우리 볼록거울, 오목거울, 그 다음에 볼록렌즈, 오목렌즈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자, 볼록거울은 오목렌즈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성질이 있었고요. 항상 축소된 정리 포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오목거울은 또 우리 어떤 렌즈랑 비슷해요? 볼록렌즈랑 너무나도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오목거울하고 볼록렌즈는 실상과 허상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렌즈였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거울과 렌즈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약간 더 심화로 들어가면 광학기기의 응용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광학기기의 응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학기기 2라고 해서 우리 오목렌즈, 볼록렌즈, 오목거울, 볼록거울에 좀 더 응용에 관련된, 특히 렌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응용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응용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합 렌즈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렌즈나 거울이 하나씩만 있었죠. 근데 복합 렌즈라고 해서 렌즈가 여러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2개만 좀 얘기하죠. 3개까지는 여러분들 좀 오바고요. 여러분들 2개의 렌즈가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렌즈가 2개가 있으면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먼저 상을 하나 구합니다. 첫 번째 렌즈. 그 다음에 그 상을 물체로 간주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자, 상을 구하면, 자, 이 상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최종상이라고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상을 구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최종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 최종상의 위치와 종류 같은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복합 렌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예로 자, 렌즈. 자, 1과 2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좀 설정을 할 텐데요. 렌즈 1에 초점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 얼마라고 할 거냐면, 얘는 자, 렌즈 초점거리가 있는데 얘는 24cm라고 할 거예요. 자, 렌즈 2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초점거리가 얼마라고 할 거냐면, 얘는 늘 9cm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을 할게요. 24하고 9cm. 그리고, 자, 물체가 첫 번째 1 렌즈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거냐면, 여기는 늘 6cm라고 할 거예요. 다시. 자, 얘는 우리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거냐면 6cm 떨어져 있는 상황처럼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자꾸 돌아가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면 지금 6cm만큼이 떨어져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뭐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렌즈에서 먼저 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자, 렌즈에 관련된 모든 계산 문제는 렌즈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 렌즈하고 광학기기 사이의 거리가 지금 6cm 나오고 있으니까 6분의 1 써주면 되고요. 자, 플러스 i분의 1. i는 상위 위치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점 거리가 지금 24cm라고 했으니까 자, 24 들어가면 되는데 볼록 렌즈예요. 그럼 볼록 렌즈는 우리가 실초점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얘는 반드시 플러스 값을 우리가 대입해서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4분의 1이라고 하는 자, 플러스 들어가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대입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 i 값 계산할 수 있죠? 자, 6분의 1 우변으로 넘기면 우리 마이너스 24분의 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우리 24분의 4가 나올 거니까 자, 24분의 3이 돼서 i 값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율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배율을 m1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분의 얼마? 자, 6분의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물체보다 좀 더 큽니다. 물체보다 좀 더 큰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 자, 우리 3분의 4만큼에 해당되는 상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면 이거 무슨 의미였었냐면 허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렌즈는 물체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렌즈 반대쪽이 플러스였었으니까 약간 큰 상이에요. 약간 큰 상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8cm 떨어진 곳에 약간 큰 상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상을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두 렌즈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두 렌즈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얼마라고 할 거냐면 10cm라고 오늘 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을 좀 만들었죠. 자, 얘가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물체로 간주해서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을 여러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8cm이고 10cm니까 그럼 첫 번째 렌즈의 현상은 자, 얘는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얘는 18c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렌즈 공식 하나 더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렌즈로부터 자, 상 또는 물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지금 18cm 떨어져 있습니다. 자, 18분의 1 플러스 I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최종상의 위치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얼마입니다. 자, 여기는 얼마? 여러분들 9분의 1입니다. 볼록 렌즈니까 똑같이 우리는 이제 플러스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I 프라임 구할 수 있습니다. I 프라임이 얼마 나와요? 얘는 그대로 늘 18cm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최종상은요, 두 번째 렌즈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18cm만큼 떨어진 곳에 자, 원래 상의 크기, 자, 요거랑 똑같은 크기가 우리 실상은 렌즈에 의해서는 항상 도립 실상이었었어요. 자, 또 배율도 얘기할 수 있죠. 배율은, 아이고, 1이네요. 18분의 18 해주니까 1이어서, 자, 우리 두 렌즈에 의한 최종적인 상은 렌즈 2로부터 오른쪽에 18cm 떨어지는데, 자, 우리가 총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 배율이에요. 총 배율을 우리가 보통 라지 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얘는 m1에다가 그냥 m2를 곱한 값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물체보다 최종상은 3분의 4 곱하기 1이니까 3분의 4배에 해당되는 크기의 상이 생깁니다. 자,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크기가 h라고 한다면 얘는 3분의 4h라고 하는 상이 생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렌즈가 두 개 나오면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을 물체처럼 취급해서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최종상, 얘를 우리는 최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렌즈 계산 방법, 이런 복잡하게 안 나와요. 나와봤자, 이거 뭐 출제가 된 적도 없지만, 출제가 돼봤자 요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색수차 현상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색수차 현상이라고 해서 자, 색깔에 따라서 우리 굴절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분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색수차 현상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얘는 분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빨간색, 지금 여러분들 보라색과 지금 빨간색 두 가지 색깔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보라색하고 빨간색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 파장이 여러분들 길어요? 빨간색이 더 파장이 길어서 굴절을 덜 하고요.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장이 길수록 자, 굴절률, 매질의 굴절률이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우리 빨간색이랑 여러분들 보라색 중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빨간색이 더 여러분들 길어서 굴절률은 누가 더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빨간색이랑 보라색 중에서 보라색이 더 여러분들 굴절률이 더 큰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보라색 똑같은 렌즈이지만 굴절률이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초점 거리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보라색의 초점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늘 빨간색을 사용했을 때의 초점 위치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색수차 현상은요. 우리 색깔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렌즈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렌즈만 굴절이 일어나죠? 렌즈에 대해서만 분산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거울은 분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울인 경우에는 다 똑같이 초점거리가 다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수차 현상 하나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 중, 이건 또 MD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보통 우리가 렌즈는 우리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할 때, 자, 볼록 렌즈는 우리가 수렴 렌즈라고 해요. 얘는 수렴 렌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한 곳에 지금 초점이 지금 모이잖아요. 그래서 수렴 렌즈. 오목 렌즈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발산 렌즈라고 해요. 빛이 발산하니까 발산 렌즈입니다 라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렴 렌즈, 발산 렌즈,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이때는요, 우리 어떤 조건이냐면 렌즈가 지금 여러분들 굴절률이 N이라고 하고요. 주변의 공기를 여러분들 우리 1이라고 한다면 렌즈의 굴절률이 주변의 매질의 굴절률보다 클 때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자, 이런 상황들. 마찬가지, 오목 렌즈도 우리가 발산 렌즈라고 하는 거는 렌즈의 굴절률이 주변에 있는 매질보다 더 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된대요. 근데 실제로 렌즈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두 번 굴절이 돼요. 자, 그래서 자, 공기 중에서 렌즈로 들어갈 때 여기서 한번 굴절되고요. 그러면 우리 소에서 밀,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환 매질이고, 여기가 다시 소환 매질입니다. 그러면 소에서 밀로 입사할 때는 굴절각이 반드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꺾여지게 되고, 반대로 밀에서 소로 나오는, 자, 여기에서 나올 때는 굴절각이 더 커지도록 이런 굴절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지금 렌즈의 위쪽 부분만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은 이제 반대여서 이제 위쪽은 이제 굴절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렴 렌즈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우리 발산 렌즈, 오목 렌즈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밀환 매질이고, 여기가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소환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굴절될 때, 소에서 밀로 왔으니까, 법선이 달라지네요. 볼록 렌즈는 법선이 자, 요렇게 그려졌었지만, 오목 렌즈는 법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빛이, 자, 위로 굴절되는, 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렌즈보다 주변의 매질이 더 밀한 경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이미 우리가 본 볼록 렌즈에 대한 여러분들 주변이 더 소환 매질인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렌즈가 소하고요. 주변이 밀한 매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돼요. 얘는 위쪽으로 꺾이게 되는, 자,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 밀에서 소로 입사한 경우에는 굴절각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위로 굴절되고, 반대로 소에서 밀로 나올 때는 자, 우리 굴절각이 더 작아지게 되니까 또 위쪽으로 굴절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가 돼요.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렌즈가 밀하고 주변이 소하면 이런 경우에 무슨 렌즈라고 했었다고요? 얘는 우리가 수렴 렌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수렴 렌즈에 해당돼. 근데 똑같은 볼록 렌즈인데 오히려 렌즈가 소하고요. 주변이 밀하면 얘는 우리가 무슨 렌즈라고 할 거냐면 발산 렌즈로 바뀌게 돼요. 즉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렌즈감이라고 주변이 소하다라고 한다면 이 오목 렌즈는 우리가 발산 렌즈에 해당됐었습니다. 오목 렌즈가 발산 렌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렌즈가 소환 매질이고 주변이 밀환 매질이면 거꾸로, 자, 이건 뭐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슨 렌즈? 수렴 렌즈와 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하고 소환계 반대가 되면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 오목 렌즈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실제로 여러분들 MD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기출이 됐었던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MD 기출 문제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보러 볼 텐데, 자, 요 조건이 중요해요. 자, 공기의 굴절률 NA, 매질의, 자, 우리 이제 렌즈의 굴절률이 N, 그 다음에 여기에서 NM이라고 해서 다른 매질을 채웠을 때의 매질 관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왼쪽 가의 그림은 렌즈가 지금 밀하고 주변이 소환 매질이에요. 근데 얘가 반대가 되네. 렌즈가 오히려 소라고 자, 두 주변이 밀한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렌즈는 굴절률이 n인데요. 초점 거리가 10cm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초점 거리 자, 나와져 있고 굴절률 관계가 있을 때 자, 보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지금 찾으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에서 A의 상은 실상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볼록 렌즈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 볼록 렌즈는 실상도 생길 수 있었고 허상도 생길 수 있었어요. 기준이 뭐였었죠? 기준은 물체 위치가 초점보다 자, 멀리 있느냐, 초점 안쪽에 있느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점 거리가 10cm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초점 거리가 있을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인다라고 10cm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자,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어느 쪽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우리는 도립실상이 생깁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에 맞는 내용에 해당돼요. 도립실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시면 나에서 중심축에 평행하게 렌즈로 들어오는 모든 빛은 렌즈 뒤에 한 점에 모이게 되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소하고 밀 정도가 바뀌게 되면 이 렌즈는 볼록 렌즈처럼 보이지만 무슨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목 렌즈는 발산 렌즈, 얘가 무슨 렌즈로 바뀌게 돼요? 발산 렌즈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발산 렌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한 초점에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디귿은 맞네요. 우리 자, 이렇게 소하고 밀이 바뀌면 볼록 렌즈처럼 생긴 거는 우리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허상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렌즈 앞쪽에 조그만 허상이 생기는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기억하고 디귿만 답으로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출문제. 자, MD에서는 나왔었던 또 기출문제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광학기기의 특징하고요. 자, 광학기기 2는 우리 광학기기의 응용에 관련된 특히 렌즈에 관련된 응용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학기기 2는 MD에서 나왔지만 아직 PT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응용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잘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